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오늘 좀 촬영이 늦어졌는데 제가 마이크가 지금 안 돼가지고 예전에 쓰던 헤드셋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잡음이 들리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마이크는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중에 있는 프로토에 대한 공유 영상이고요. 일단 주말에 승무패는 1등이 3명이 나왔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캐리그가 올킬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MLS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았죠. 8개 중에 이제 3개만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었고요. 프로토도 역시 좀 한풀락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픽이 좀 한풀락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좀 이번 주도 MLS가 끼면서 좀 성적이 좋지 않았었던 그런 회차가 됐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다행인 점이 EPL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중에 있는 포르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 대 광주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전북이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확률적으로도 이 전북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주중에 있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경기인 전북과 광주 경기만 K리그고 나머지 경기들은 FA컵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리그 경기인 만큼 전북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조나탄이 언제 출전할지 모르고 엄원상도 지금 올림픽 이후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전북이 경기력에서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지금 전북의 모습에서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로테이션 어느 정도 가동하더라도 후반전에는 문선민 정도는 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선민이 보여주고 있는 그 전북에서의 퍼포먼스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광주 상대로 저는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테이션 돌리게 된다면 그래도 1점 차 정도는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배를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북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로테이션을 주중에 경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로테이션을 가동할 확률이 있고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득점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역배당의 이 언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은 말씀드렸듯이 전북이 좀 1점 차로 저는 좀 똥줄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강원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수원 삼성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맞대결에서 이제 리그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죠. 저는 이 경기는 좀 일단 강원이 정배당을 받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단은 강원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승과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원 삼성이 리그에서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컷 경기보다는 좀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팀이 수원 삼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정상적인 멤버로 나오더라도 지금 헨리의 공백이나 고승범의 공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전방에서의 김건희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때 권창훈이 전방으로 나오면서 이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더 좋은 팀은 그래도 강원이 최근의 모습들에서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변일 수도 있는데 강원의 승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수원 삼성의 로테이션 가능성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사실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더 쪽으로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1점 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김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3무 4패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대구가 일단은 FA컵을 포기할 팀은 아니에요. 분명히 베스트로 나올 텐데 김천의 수비가 이 정승현 선수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측면에서의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대구의 이런 크로스 공격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구의 수비도 저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이 공격적으로는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박동진이나 뭐 조규성 이런 선수들의 활발한 모습들은 저는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대구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언더가 정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일단 역배를 바라보는 부분은 대구가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들, 김천의 이 측면 공간들을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천 역시 대구가 지금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부상자가 좀 있기 때문에 100%의 컨디션이 아니라면 김천도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두 팀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양주 시민축구단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도 없고 상대 전적도 없습니다. 일단 양주가 FA컵에서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인데 저는 울산 상대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울산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경기력도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림픽 멤버들이 좀 복귀하고 나면서 그래도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주는 일단은 승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승무패 쪽에선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3.5점이 기준점인데 이 홍명보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이 경기도 물론 FA컵을 버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출전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좀 출전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이 기준점이 3.5점이라면 4점 차 이상까지는 좀 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의 득점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울산의 언더 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핸디캡은 마이너스 1점 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울산이 그래도 마인승을 할 만큼의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분명히 리그에서의 격차는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울산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합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이 슈퍼컵 경기고요. 약간 이벤트성 경기죠. 이 챔스 우승팀과 유로파 우승팀의 맞대결인데요. 저는 일단은 첼시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웃된 선수들이 좀 많긴 합니다. 뭐 토모리나 뭐 지루, 모제스, 길모어 이런 선수들이 아웃이 됐고요. 비아레알은 포이스 선수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첼시는 뭐 아직 까지 큰 영입은 없기 때문에 그 지난 시즌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프리시즌에서의 리그를 준비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100%의 선수들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 비아레알은 분명히 수비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비아레알이 유로파를 우승하긴 했지만 그 비아레알의 모습 자체가 어쨌든 에메리 감독이 토너먼트에선 좀 강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의 첼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투엘 감독에서의 이런 첼시 저는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벤트성 경기라서 이 두 팀의 공격적인 모습에서의 그런 이번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팀 다 좀 공격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 역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첼시의 1점차 승리, 비아레알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첼시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전북의 승, 2번은 강원의 언더, 3번은 대구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울산의 승리, 5번은 첼시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의 오버, 두 번째는 울산의 핸디캡 승리, 세 번째는 첼시의 승을 가져가 봤고 4.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요. 단톡방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해서 이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